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온 3명의 여대생이 한국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난 뒤 2명만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1명은 한국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국에서 온 23살 여대생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을 찾았지만 우연히 만난 한국의 산과 그 산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행이 단순한 추억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낯선 문화와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특별한 인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로 함께 하시죠.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국 여대생의 특별한 한국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온 23살 에밀리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졸업을 앞두고 친구 제시카와 소피아와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의 나라, 첨단 기술의 나라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K-드라마와 K-뷰티에 관심이 많았죠. 에밀리, 한국에서는 뭘 꼭 해보고 싶어? 제시카가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K-팝 댄스 배우기? 아니면 한복 입어보기?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대답했죠. 우리는 서울, 부산, 제주도를 중심으로 2주간의 일정을 짰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지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영국은 대체로 평평한 지형이라 산이라고 해봐야 높이가 기껏해야 1000m 정도예요. 그래서 등산이라는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죠. 저희 가족은 가끔 주말에 낮은 언덕을 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하이킹을 즐기긴 했지만 그건 정말 산책에 가까웠어요. 영국인들은 하이킹을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등산과는 차원이 다르다네. 출발 전 한국을 다녀온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그런 의미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였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공항철도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고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죠.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서울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와,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구나. 소피아가 탄성을 질렀던 기억이 나요. 첫날부터 우리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북촌화 농마을에서 전통 가옥을 구경했어요. 한강공원에서는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강변의 야경을 감상했고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궁궐 뒤로 보이는 북한산의 웅장한 모습에 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저 산은 뭐야? 정말 장관인데? 제가 물었어요. 근처에 계시던 한국인 관광 가이드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저기는 북한산이라고 해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 명소죠. 주말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른답니다. 등산이요? 저 높은 산을 사람들이 취미로 오른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 등산은 국민 취미나 다름없어요.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건강에도 좋고 정상에서 보는 전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산을 좋아할까?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문화인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몇 장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등산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어떤 산이 초보자에게 좋을까요? 해시태그 한국여행, 해시태그 등산 초보, 해시태그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그 글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후 알림이 울렸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가 도착했더군요.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재민이라고 소개했어요. 프로필을 보니 30살 정도 되어 보였고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죠.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메시지 드립니다. 제가 대학 시절 등산 동아리 활동을 했고 지금도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취미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서울 근교의 초보자용 산을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 산에 오른다는 건 위험해 보였거든요. 영국에서는 SNS로 만난 사람과 단둘이 어디를 간다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니까요. 에밀리 미쳤어? 모르는 남자랑 산에 간다고?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그래서 고민 중이야. 하지만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다고 하잖아. 그리고 난 정말 한국의 등산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 제가 대답했죠. 고민 끝에 저는 재민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친구들도 함께 가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서울 근교의 북한산 중에서도 초보자 코스를 추천해 주었어요. 토요일 아침 9시에 북한산 우이역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등산화가 없으시면 일반 운동화도 괜찮아요. 물과 간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약속 당일 소피아는 전날 늦게까지 놀아서 피곤하다며 가지 않겠다고 했고 제시카는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며 포기했어요. 결국 저 혼자 가게 되었죠. 에밀리 정말 괜찮겠어? 혼자 가는 거? 제시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북한산은 사람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위험하면 바로 내려올게. 위치 공유 앱으로 내 위치 계속 보내줄게.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우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는 이미 많은 등산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 등산 스틱을 든 노인분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 한국의 등산은 국민 스포츠구나 싶었죠. 재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 키가 크고 친절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깔끔한 등산복 차림이었고 배낭에는 물통과 간식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친구분들은 안 오셨나요? 재민이 물었어요. 네,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요. 혹시 그래도 괜찮을까요?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많은 코스로 가는 게 좋겠네요. 주말이라 등산객들이 많을 테니 안전할 거예요. 그는 등산 전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함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 시 주의사항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한국의 등산로는 대부분 잘 정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경사가 꽤 가파른 구간도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정상까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국의 등산 문화를 경험하는 게 목표니까요. 재민의 친절한 설명에 조금씩 경계심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죠. 영국에서는 낯선 사람과 이렇게 단둘이 어디를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가족 단위, 친구 그룹, 혼자 오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 등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색의 시간이자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죠. 그리고 정상에서 보는 전망은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해줍니다. 재민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설렘과 함께 우리는 본격적으로 북한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영국의 하이킹 코스는 대부분 완만한 언덕이었는데 북한산은 시작부터 경사가 꽤 가파르더군요.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다리가 뻐근해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보다 많이 가파르네요. 숨을 고르며 대답했죠. 맞아요. 영국의 하이킹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한국의 산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바위가 많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재민은 정말 배려심이 많았어요. 제 페이스에 맞춰주면서 가끔 뒤돌아보며 괜찮은지 확인해 주었죠. 그리고 산을 오르면서 한국의 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을 신성하게 여겼거든요. 산신령이 산을 지킨다고 믿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산에 올라 기도를 드렸대요. 와, 정말요? 영국에서는 산이 그냥 지형일 뿐인데 한국에서는 문화적, 영적인 의미도 있군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 풍경이 달라졌어요. 도시의 소음은 멀어지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바위와 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문득 다른 등산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군요. 한국 등산 문화의 특징 중 하나예요. 산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 응원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산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재민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바위가 많은 구간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바위를 짚으며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재민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죠. 이런 구간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혼자 오는 등산객들도 이런 곳에서는 서로 손을 내밀어 주죠. 재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바위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운동을 즐기지 않았던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죠. 잠시 쉬어도 될까요? 제가 겨우 말했어요. 물론이죠. 여기 바위에 앉아서 쉬어요. 물도 마시고요. 재민은 배낭에서 물병과 간식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풍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 서울 시내예요. 지금은 구름이 좀 끼었지만 맑은 날에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답니다. 잠시 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등산객들도 곳곳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70대로 보이는 노부부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이 높은 산을 오르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한국의 노인분들은 정말 대단하죠. 매일 아침 산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 다시 힘을 내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비가 오네요. 일기예보에는 없었는데. 재민이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떡하죠? 내려가야 할까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요. 가벼운 비라면 금방 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니 심해지면 바로 내려가야 해요. 하지만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곧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재빨리 배낭에서 우산과 비닐 판초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걸 입으세요. 산에서는 날씨가 급변할 수 있어서 항상 비 준비를 해야 해요. 다행히 근처에 작은 산장이 있어서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산장 안에는 이미 여러 등산객들이 비를 피해 모여 있었어요. 어떤 분은 따뜻한 컵라면을 끓이고 계셨고 다른 분들은 서로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죠. 여기도 드세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귤을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놀라서 대답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저는 재민에게 말했어요. 네, 특히 산에서는 더 그렇죠. 산에서 만난 사람은 모두 친구라는 말이 있거든요. 빗소리를 들으며 산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문득 이런 경험이 영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산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불안했던 마음은 어느새 신기함과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비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산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산행을 시작했어요. 재민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상까지 가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내려갈까요? 비가 와서 길이 조금 미끄러울 수 있어요. 솔직히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정상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까지 가보고 싶어요. 물론 너무 위험하지 않다면요. 좋아요. 그럼 조심해서 가볼게요. 제가 앞에서 길을 안내할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온 후라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나무들은 더 푸르게 빛났고 바위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조금 지친 상태였지만 그 아름다움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힘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재민이 격려해 주었죠. 마지막 구간은 정말 가팔랐어요. 거의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해야 했죠. 손에는 흙이 묻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경험이었어요. 이게 정말 등산인가 봐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등산이에요.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어요. 멀리는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죠. 와,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군요.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 전망과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 이걸 느끼려고 사람들이 힘든 산행을 견디는 거죠. 정상에는 여러 등산객들이 있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거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죠. 재민도 배낭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어요. 에밀리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한국의 전통 등산 도시락인 김밥이에요. 둥글게 말린 김밥을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낯설었지만 한 입 베어 물자 정말 맛있었어요. 단순한 재료들인데도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 신기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걸 들고 산에 오르는 거예요? 네, 한국의 등산 문화 중 하나예요. 정상에서 먹는 김밥은 더 맛있다고 하죠.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이야기했어요. 재민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코트라케이오TRA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등산 외에도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즐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제 인스타그램 글에 답장을 보내셨어요? 보통은 모르는 외국인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영국에 단기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현지 영국인이 친절하게 런던을 안내해줬거든요. 그 고마움을 다른 사람에게 갚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진짜 한국 문화를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경계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죠. 우리는 정상에서 한참을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고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재민은 멀리 보이는 서울의 명소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 남산타워고 그 옆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죠. 저쪽으로는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맑은 날에는 인천 방향까지 보일 때도 있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특별했어요. 높은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가 아름다운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니. 제가 감탄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전통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잃지 않았죠. 그게 우리나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산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더 오래 정상에 머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가 빨리 지기 시작했고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 했어요.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해야 해요. 오를 때보다 무릎에 부담이 크거든요. 재민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빨랐지만 예상치 못하게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왔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급경사를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발목이 조금 아파요. 제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잠시 쉬었다 갈까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재민은 천천히 제 페이스에 맞춰 내려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한국의 산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예전에는 이 산에 호랑이도 살았대요. 한국 설화에는 산신령이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요? 한국 사람들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군요. 맞아요. 한국의 많은 산에는 오래된 사찰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역사와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죠.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성취감과 만족감이 가득했죠. 어떠셨어요? 한국의 등산이? 재민이 물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특히 정상에서 본 전망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재민은 한국의 전통적인 등산 후 음식인 파전과 막걸리를 추천해 주었죠. 등산 후에는 이걸 먹어야 진짜 한국 등산 문화를 경험한 거예요.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파전의 바삭한 식감과 막걸리의 달콤새콤한 맛이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다음 등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산을 가보고 싶으세요? 재민이 물었어요. 또 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제 여행 일정이 허락한다며. 서울 근처에는 북한산 말고도 관악산, 도봉산 등 여러 산이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주말에 또 함께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친구들도 제 흥분된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겠다. 소피아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우리도 함께 가자. 그 전망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어?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졌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등산 문화도 정말 특별해.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인사하고 도와주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본 서울의 모습, 재민과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산에서 느낀 특별한 감동.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런 경험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다행히 주말에 하루 정도는 시간이 있었어요.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이 되신다면 또 다른 산을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관악산을 가보는 게 어떨까요? 북한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산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고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아마도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봤기 때문일까요? 일주일 동안 저희는 서울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았어요. 경복궁, 인사동, 명동, 강남. 모든 곳이 흥미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자꾸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번화가의 화려함보다 산 정상에서 느꼈던 고요함과 평화가 더 그리웠어요.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다시 재민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재민 씨. 제 친구들 소피아와 제시카예요. 제가 소개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악산으로 가볼 거예요. 북한산보다는 조금 낫지만 정상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다워요. 관악산은 북한산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더 완만한 경사와 울창한 숲이 인상적이었죠. 오르는 동안 재민은 3명 모두에게 한국의 산과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관악산은 예로부터 서울의 남쪽을 지키는 산으로 여겨졌어요. 북한산이 북쪽을, 관악산이 남쪽을 지키는 형국이죠. 소피아와 제시카도 산행을 즐기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투덜거리던 소피아도 점점 등산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와, 영국에서는 이런 경험 못 해봤어. 힘들지만 정말 특별한 느낌이야. 소피아가 말했어요. 관악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고 서울의 남쪽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기서 보는 강남 지역이 정말 멋져요. 저기 보이는 건 롯데월드 타워고 저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죠. 재민이 설명해 주었어요. 정상에서 우리는 재민이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소피아와 제시카도 김밥의 맛에 감탄했어요. 이런 음식을 산 정상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제시카가 말했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힘들게 산을 올라 정상에서 먹는 음식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되는 거죠.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산하는 길에 저는 재민과 조금 뒤처져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민 씨,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 와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에밀리 씨가 한국의 산을 좋아해주니 오히려 제가 더 기쁘네요. 사실, 제가 영국에서는 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저 평범한 도시 여자였죠. 하지만 여기서의 경험이 저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요? 재민이 궁금한 눈으로 물었어요. 산에 오르면서 제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해냈고 그 결과로 얻은 전망과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산에서 보여주는 따뜻함과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의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정신이 담긴 공간이에요. 힘들게 올라가지만 서로 돕고 정상에서는 음식을 나누고 모르는 사람과도 인사를 나누죠. 그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산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수였던 거죠. 이날 이후로 저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재민과 함께 여러 산을 더 올랐어요. 도봉산, 청계산, 북악산. 각각의 산이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매번 새로운 발견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산행 외에도 재민은 우리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골목길 맛집, 지역시장,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문화 공간들. 점점 저는 한국, 특히 그 안에 숨겨진 자연과 문화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우리의 2주 여행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나기 싫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히 재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와의 특별한 인연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한국의 산과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저 자신에 대한 애착이 생겼어요. 에밀리, 뭘 그렇게 생각해? 출발 전날 저녁 호텔 방에서 짐을 싸면서 소피아가 물었어요. 솔직히 떠나기 싫은 마음이 들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재민 때문에? 제시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기서의 경험 전체가 너무 특별했어. 특히 산에서 느낀 감동이.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제 안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친구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한국에서의 시간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좋은 여행의 추억일 뿐 저처럼 깊은 감동과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인터넷을 뒤지며 찾아보았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여러 가능성을 탐색했지만 당장은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재민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에밀리 씨. 한국의 산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재민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표면적인 한국만 보고 떠났을 거예요. 다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산이 많이 있어요. 네, 꼭 그럴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산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산들과 이곳에서 찾은 새로운 나 자신을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학기 수업, 과제, 졸업 준비.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한국의 산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북한산에서 비를 맞으며 산장으로 피신했던 그날이 생각났죠. 친구들은 처음에는 제 한국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루해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또 한국 이야기야? 이제 그만 좀 해. 영국 친구 리즈가 말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산에서 느낀 감동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틈만 나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한국의 산과 등산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재민과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유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이었어요. 졸업 후 한국의 대기업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즉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지원 동기를 쓰는 부분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등산을 통해 발견한 한국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진심을 담아 썼어요. 에밀리, 정말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야? 제시카가 물었어요. 그녀는 함께 한국 여행을 갔던 친구 중 하나였죠. 응, 정말 가고 싶어. 거기서 뭔가 찾은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그 특별한 무언가가 혹시 재민이라는 이름의 한국 남자 아니야? 제시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물론 재민도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건 단순한 호감 이상이야. 내가 발견한 건 새로운 나 자신과 삶의 방식이었어. 몇 주 후 기다리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서울에 위치한 대형 전자회사의 국제마케팅팀에서 일하게 된다고 했죠.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요. 합격했어. 나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어. 즉시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한국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졸업 후 서울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몇 분 후 재민의 답장이 왔어요. 와, 정말 축하해요. 언제 오시나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시 한국의 산을 오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짐만 챙겨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최소 6개월간 머물게 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재민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에밀리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요, 재민 씨. 정말 다시 올 수 있어서 기뻐요. 그는 제가 묵을 회사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고 주변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설악산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 하나예요. 정말요?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는 영국과는 많이 달랐어요. 더 위계적이고 공식적인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팀원들 간의 깊은 유대감도 느껴졌죠. 특히 회사에서도 등산 동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가입했어요. 영국에서 온 에밀리 씨가 우리보다 한국 산을 더 좋아한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한국의 산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언덕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주말이 되자 재민과 함께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강원도에 위치한 설악산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산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와, 이런 곳이 한국에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첫눈에 설악산을 보고 감탄했죠. 설악산은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이 절정이에요. 단풍이 들면 온 산이 붉게 물들거든요. 우리는 비선대 코스를 따라 올라갔어요. 웅장한 바위 봉우리들과 맑은 계곡물, 그리고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오르는 길은 험했지만 이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체력이 좋아져 있었어요. 영국에 돌아간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했거든요. 정상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더니 갑자기 안개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변하고 있어요. 산에서는 날씨가 정말 빨리 바뀌거든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떡하죠?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안전이 우선이니 여기서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다음에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 아쉬웠지만 안전을 위해 내려가기로 했어요. 내려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곧 세찬 소나기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대피소가 있어서 그곳으로 피신했어요. 대피소는 이미 여러 등산객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비를 피해 모여 있었죠. 한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주셨고 다른 등산객은 귤과 초콜릿을 돌리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것이 한국의 산악 문화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어려울 때 돕고 나누죠. 재민이 말했어요. 정말 따뜻한 문화네요. 영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대피소에 있는 다른 등산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제가 영국에서 왔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한국의 산을 좋아한다는 말에 더욱 반가워해 주었죠. 외국인이 우리 산을 이렇게 좋아해 주니 고맙네. 한 노인분이 말씀하셨어요. 대피소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느낀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우리는 다시 하산을 시작했어요.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가끔 발을 헛디딜 때면 재민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죠. 조심하세요. 비 온 뒤 산길은 정말 위험해요. 무사히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젖은 옷과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설악산에서의 경험은 비록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교훈을 주었어요. 산에서는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안전을 위해 때로는 목표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설악산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음에는 단풍이 물들 때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작은 민박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께서 직접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각종 나물 반찬은 등산 후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산에 다녀온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이 필요해.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식사 후 방에 누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설악산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한국에 온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산에서 느끼는 그 특별한 감각은 이제 제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재민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특히 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인들이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사람들은 종종 산으로 피신했거든요. 산은 보호와 안식의 공간이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는 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영국에서는 산이 그저 지형의 일부일 뿐 이런 문화적 의미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사상인 풍수지리에서도 산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좋은 기운이 흐르는 터전을 찾을 때 산의 모양과 방향이 중요한 요소였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업무도 점점 익숙해졌고 주말마다 재민과 함께 서울 근교의 다양한 산을 찾아다녔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이제는 서울의 주요 산들이 저에게 친숙한 이름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 무렵 회사 등산 동아리에서 대규모 산행을 계획했습니다. 목적지는 지리산, 한국에서 가장 큰 산이었죠.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불러요. 품이 넓고 다양한 생태계를 품고 있거든요. 동아리 선배가 설명해 주셨어요. 2박 3일의 일정으로 계획된 이 산행에 저는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재민도 회사의 허락을 받아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지리산은 한국인들이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산이에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재민이 말했죠. 지리산에 도착한 첫날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어요. 온통 초록으로 뒤덮인 넓은 산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우리는 천왕봉을 목표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중간 산장까지 올라가는 일정이었어요. 경사가 꽤 가파르고 길이 험했지만 이제 저는 꽤 숙련된 등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왔을 때의 그 허약한 다리는 이제 단단한 근육으로 바뀌어 있었죠. 산장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난 후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회사 선배들은 각자의 등산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등산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 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되었어요. 에밀리 씨는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 된 것 같네요. 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산장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한국인이 된 걸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해 천왕봉을 향해 올랐습니다. 가파른 바위길과 좁은 능선을 지나는 동안 주변의 장엄한 풍경에 계속 감탄했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산맥들,
발 아래로 펼쳐지는 계곡과 폭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천왕봉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360도로 펼쳐진 산맥의 물결, 그 위로 떠 있는 구름,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해까지. 그 경관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가 찾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요? 평화와 조화.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요. 영국에서는 항상 뭔가를 추구하고 경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산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돼요. 재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산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산은 정말 저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감동,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내려온 후 저는 회사에 중요한 결정을 알렸어요. 6개월 인턴십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남고 싶다고요. 다행히 회사에서는 제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해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재민에게도 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등산 가이드였던 그가 이제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져 갔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듯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관계였어요. 에밀리, 당신이 한국에 남게 되어 정말 기뻐요. 어느 날 재민이 말했어요. 저도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제가 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요. 한국의 산과 그 안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의 인턴십을 마친 후 저는 회사의 정규직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국제 마케팅팀에서 한국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죠. 특히 영국과 유럽 시장을 담당하다 보니 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제 완전히 한국화되었지만 동시에 유럽인의 시각도 갖고 있어서 정말 귀중한 자산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장 생활도 즐거웠지만 여전히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산에 오를 때였습니다. 이제는 재민 없이도 혼자서 산행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숙련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부분의 산행을 함께했죠. 그것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리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피는 산을 찾아갔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산을,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산을,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을 올랐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산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재민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백두대간 종주 일부 구간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백두대간이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백두대간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이에요. 북쪽의 백두산에서 시작해 남쪽의 지리산까지 이어지죠. 전체를 종주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지만 우리는 일부 구간만 2박 3일로 계획해 볼 수 있어요. 그 제안에 흥분했어요. 이제 한국의 산들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주말에 우리는 배낭을 꾸려 백두대간의 한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정말 깊은 산속이었어요. 첫날 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등산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원시적이고 도전적인 코스였죠. 이 길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스님들, 상인들, 때로는 의병들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길이죠. 재민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능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쪽으로는 깊은 계곡이, 다른 쪽으로는 가파른 절벽이 있는 좁은 길이었어요. 가끔 멀리서 구름이 산을 감싸는 모습이 보였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산장에서 묵었어요. 그곳에는 우리 말고도 몇몇 등산객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노인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오지 산행을 하다니 대단하구먼. 특히 외국에서 온 아가씨가. 노인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한국의 산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대답했죠. 산은 사람을 키워주지. 나도 평생 산을 다녔는데 산에서 배운 것들이 내 삶의 지혜가 되었어. 노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한국의 산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인내와 끈기,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대감까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산행을 시작했어요. 이날의 코스는 더욱 험했습니다. 가파른 바위를 오르고 좁은 능선을 걸어야 했죠. 한 번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재민이 빠르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서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그 감정이 더욱 확실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산 정상 근처에 텐트를 쳤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자연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텐트 앞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에밀리,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때 당신은 등산화도 제대로 없는 초보자였는데.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 올랐었죠. 그때는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밤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있네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네, 한국의 산이 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요, 재민 씨.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에밀리 씨를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그저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산을 통해 누군가와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만 가능한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일출을 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점점 세상을 밝게 물들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재민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해가 아닌 저를 향하고 있었죠. 그날 우리는 남은 구간을 종주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등산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산행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며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제 고향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부모님을 만나보셨으면 해요. 그 말에 조금 긴장되었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주말에 우리는 재민의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죠. 재민의 부모님은 매우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조금 어색했지만 재민이 통역해 주었고 저도 배운 한국어로 최대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항상 에밀리 씨 이야기를 해요. 산을 정말 좋아한다고. 재민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한국의 산은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재민 씨 덕분에 더 많은 산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재민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나 일시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재민과 그의 가족, 한국의 산들.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2년째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 업무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고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듯 했죠. 하지만 가끔은 영국이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가족들과 오랜 친구들. 영국에 있는 부모님은 자주 한국에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으셨죠. 처음에는 고지라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에밀리, 너 정말 한국에 영원히 살 생각이니? 어느 날 영상통화에서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의 삶이 정말 행복해요. 그 한국 남자 때문에? 어머니가 눈썹을 올리며 물으셨죠. 재민도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찾은 새로운 나 자신, 그리고 한국의 산과 문화에 대한 애정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이해해 주시는 듯 했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쁘단다. 하지만 가끔은 보고 싶구나. 네, 저도 보고 싶어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영국에 갈게요. 그때 재민도 함께 데려가고 싶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연말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에게도 영국 방문을 제안했고 그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당신의 고향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영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싶고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영국 지사 설립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제게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에밀리 씨는 영국인이면서도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런던 지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인사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제안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가족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좋은 경력 기회도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된 이곳의 산들과 문화, 그리고 재민과 떨어져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재민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회사에서 런던 지사로 가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기회네요. 에밀리 씨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의 빌딩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그 순간 마음은 무거웠어요. 에밀리. 재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이 한국에 남는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라는 거. 그리고 만약 떠나기로 결정하더라도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재민 씨. 저도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네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곳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요? 어디요? 설악산이요. 우리가 처음 함께 갔던 곳이지만 그때는 날씨 때문에 정상까지 가보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좋은 날씨에 정상까지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어요. 어쩌면 산에 오르면서 마음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주말이 되자 우리는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라 산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첫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날씨가 맑고 좋았습니다. 오늘은 대청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민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남아야 할까? 가족과 고향을 택해야 할까? 아니면 새롭게 찾은 나의 길과 사랑을 택해야 할까?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걷고 있는데 재민이 물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요. 영국과 한국, 가족과 당신, 과거와 미래. 어려운 결정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즐겨보는 게 어떨까요? 결정은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계곡의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르는 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이제 저는 경험 많은 등산가가 되어 있었어요. 2년 전 처음 북한산에 올랐을 때의 허약한 영국 여대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 넘치는 산악인이 되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작은 바위 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재민이 직접 준비한 김밥과 따뜻한 차는 추운 산에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함께 북한산에 올랐을 때 당신이 김밥을 처음 먹었던 순간 재민이 웃으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추억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하며 계속 산을 올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산이 저의 걱정과 고민을 모두 가져가 주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대청봉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전망은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산맥들, 멀리 보이는 동해, 그리고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들.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설악산은 특히 가을에 더 아름다워요. 이런 전망을 위해 사람들이 힘든 산행을 견디는 거죠. 우리는 정상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감상했어요. 그때 갑자기 재민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사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만약 당신이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당신의 직장과 가족, 그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것은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영국에는 산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등산을?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국에도 산이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 웨일스의 스노우도니아. 새로운 산을 탐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의 알프스도 가까이 있고요.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영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재민 씨,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돼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평화와 자아, 그리고 산과의 교감을 영국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재민이 한국을 떠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우리는 산을 내려오며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국에서의 생활, 재민이 적응할 수 있을지, 직장 문제, 비자 문제. 많은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었지만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확신이 자라났어요. 어쩌면 이 제안은 단순한 경력 기회가 아니라 제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결정을 알렸어요. 런던 지사로의 발령을 수락하겠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민도 회사와 연계된 영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봐 달라고요. 다행히 회사는 제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에게 제 결정을 알렸어요. 런던 지사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함께 가요. 재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기뻐요, 에밀리.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한국을 떠나도 괜찮은지 확실한가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그 안에서 찾은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런던 지사 발령 전까지 남은 2달 동안 한국의 여러 명산을 더 찾아다니기로 했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우리가 함께 걸었던 산들을 다시 한번 오르며 추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한국의 산에서 찾은 자아와 평화는 이제 제 일부가 되었고 그것은 어디를 가든 함께 할 테니까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한 달 우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을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서울 근교의 산들부터 시작해 지리산과 한라산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많은 산을 오르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아쉽네요. 더 많은 산을 함께 오르고 싶었는데.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재민이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국과 유럽에도 아름다운 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라산을 오르기로 했어요. 한국의 최남단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재민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처음 등산을 시작한 곳이 한라산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추억이 있는 산이죠. 비행기 안에서 재민이 말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 첫날은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검은 화산암 해변, 푸른 들판. 제주도의 자연은 한반도 본토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한라산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초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한라산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한라산은 한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늘을 끌어당기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정상에 있는 백록담은 화산 분화구가 만든 호수인데 신선들이 백록 긴 사슴을 타고 내려와 물을 마신다는 전설이 있대요. 재민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라산 등반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가파른 계단과 바위길이 계속 이어졌고 중간중간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이제 숙련된 등산가가 된 저에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당신이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처음 북한산에 올랐을 때는 중간에 수없이 쉬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의 산들이 저를 단련시켜 주었으니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지만 그만큼 전망도 넓어졌어요. 발 아래로 제주도 전체가 펼쳐지고 멀리 바다가 지평선과 맞닿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정상 근처의 백록담에 도착했어요. 화산 분화구가 만든 거대한 호수는 햇빛에 반짝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감탄하며 말했어요. 네, 이곳이 바로 한국 최고봉의 정상이에요. 어떤가요? 영국의 산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영국의 산들은 대부분 완만하고 부드러운 언덕 같은데 한국의 산들은 모두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백록담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한국의 최고봉에서 바라보는 전망 그리고 이곳에 오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재민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에밀리,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단순히 외국인 여행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인연이 깊어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낯선 한국 남자와 등산한다는 것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당신 없이는 산에 오르는 것도 상상할 수 없네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가지만 이 산들에서의 추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올 거예요. 함께요. 그날 저녁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런던에서의 생활, 재민의 취업 계획,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는 회사 동료들과 재민의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에밀리 씨, 영국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요. 그리고 자주 연락해요. 등산 동아리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의 산을 오르러 올 거예요. 재민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영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랄게요. 네, 걱정 마세요. 재민 씨가 한국의 산을 알려준 것처럼 제가 영국의 생활을 안내해 드릴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2년 전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산에서 찾은 평화와 자아, 그리고 재민과의 특별한 인연.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산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쉬움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교차했어요. 그리고 재민의 손을 꼭 잡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런던에 도착했을 때 영국의 익숙한 하늘과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부모님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재민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돌아왔구나. 그리고 재민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민이 준비해온 영어로 대답했죠. 영국으로 돌아온 첫 주는 적응하는데 바빴어요. 재민에게 런던을 소개하고 새 아파트를 구하고 회사 업무를 시작하는 등 모든 것이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말 저는 재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내일 스코틀랜드 하이랜드로 가보는 게 어때요?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악 지역 중 하나예요. 재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우리는 기차를 타고 스코틀랜드로 향했어요. 하이랜드의 웅장한 풍경과 구름 낀 산봉우리들은 한국의 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산과는 정말 다르네요. 더 부드럽고 광활한 느낌이에요. 재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죠. 이제 우리는 두 나라의 산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산을 오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찾은 자아를 잊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재민과 함께 이 새로운 장소에서도 산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겠다고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산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감동과 평화는 동일했으니까요. 어떤가요? 영국의 산은? 제가 물었어요. 다르지만 아름다워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산이든 특별할 것 같아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국과 유럽의 산들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의 산들을 다시 오르기로 약속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런던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했어요. 회사에서의 경력도 쌓이고 재민도 영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죠. 우리는 결혼도 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이제는 교외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한국의 산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약속대로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 산행을 즐겼고 그때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영국에서도 산악 활동은 계속되었어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웨일스의 스노우도니아, 그리고 유럽의 알프스까지. 다양한 산을 탐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죠. 심지어 작은 등산 동호회도 만들어 영국인들에게 한국식 등산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에서 먹는 김밥은 꼭 경험해 보셔야 해요. 재민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곤 했죠. 어느 날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지사로 다시 발령받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5년간의 런던 생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날 저녁 재민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영국 생활도 좋았지만 가끔은 고향이 그립고 특히 한국의 산들이요. 재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영국의 산들도 아름답지만 한국의 산에서 느끼는 그 특별한 감동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깊이 상의한 끝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이제 그분들도 우리의 인생 방향을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한국을 방문할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죠. 서울로 돌아온 첫날 우리는 남산에 올랐어요. 높지 않은 산이지만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죠. 다시 돌아왔네요.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재민이 말했어요. 네,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한국의 산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멀고 어려운 산들에도 도전했죠. 그리고 등산 과정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국 여자가 한국의 산을 사랑해서 결국 다시 돌아왔다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한 등산객이 말했어요.
네, 한국의 산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화시키고 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산악 잡지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한국의 산을 사랑한 영국 여성과 그녀와 함께 영국에 갔다가 돌아온 한국 남성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특집 기사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영국의 생활도 좋았지만 한국의 산에서 찾은 특별한 감동과 평화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지형이나 경치 때문만이 아니라 산에서 느껴지는 한국 사람들의 정과 문화, 역사가 녹아있는 분위기 때문이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산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문화 차이를 느끼셨나요? 기자가 재민에게 물었어요. 네, 영국의 산은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즐기죠. 반면 한국의 산은 공동체적이고 활기차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인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오르죠. 그 차이가 두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등산 단체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심지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산악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니 놀랍네요. 제가 재민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특별하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한국의 산과 문화에 이렇게 깊이 공감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기쁘게 수락했고 국제산악문화교류라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산과 문화를 소개하고 반대로 한국인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산악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특히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산을 통해 본 한국이라는 주제로 여러 강연을 했습니다. 처음 북한산에 올랐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정상에서 느낀 감동,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한국의 산에서 저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심지어 일부 외국인들은 직접 한국의 산을 경험해보고 싶다며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는 영국에서 온 여대생들도 있었는데, 마치 7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특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산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주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는 점점 더 커졌어요. 국제등산 동호회를 설립하고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양국의 산악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심지어 한국의 산에서 영감을 받은 에코 투어리즘 사업도 시작했고요. 재미는 코트라에서의 경험을 살려 한국의 등산 장비와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일을 맡았고, 저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산악 가이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책을 쓰면서 재민에게 말했어요. 삶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저도 그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 살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북한산이 보이는 곳이죠. 주말마다 우리는 여전히 산에 오르고 이제는 5살 된 딸 소피아도 함께합니다. 소피아는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라고 있고 벌써 작은 산들을 오르는 것을 좋아해요. 엄마, 이 산은 영국의 산보다 더 높아요? 소피아가 어느 날 물었어요. 그렇지, 한국의 산은 대부분 영국의 산보다 높고 가파르단다. 하지만 각각 다른 매력이 있어. 언젠가 너와 함께 영국의 산도 가보자꾸나. 네. 그리고 프랑스의 알프스도 가보고 싶어요. 소피아의 순수한 열정에 저와 재미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딸은 이미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넓은 세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연과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우연히 한국 여행을 오게 되었고, 우연히 인스타그램에 등산에 대한 글을 올렸으며 재민의 메시지에 답장하기로 선택했죠.
그리고 처음 산에 올랐을 때의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의 산이었고 그 산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한산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지만 매번 오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소피아의 작은 손을 잡고 재민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행복이구나. 정상에 도착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7년 전 처음 이 전망을 봤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때는 단순한 여행자였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집이 되었어요. 한국의 산이 저를 이끌어준 곳, 제가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찾은 곳이죠. 에밀리, 후회하지 않아요? 영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을? 재민이 문득 물었어요. 전혀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한국의 산이 저를 이끌어준 곳이고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곳이니까요. 소피아가 우리 사이로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아빠. 저기 봐요. 구름이 도시 위로 흘러가요. 우리는 함께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산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만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우리 가족. 이제 소피아를 통해 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산에 오를까요? 재민이 물었어요. 어디든 좋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산이든 특별할 테니까요.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여정을 이어가겠다고요. 한국의 산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찾은 평화와 자아를 소중히 간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나누겠다고요. 영국에서 온 한 여학생이 한국 여행 중 우연히 산에 반해 인생이 바뀐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산을 오르며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새로운 감동을 느끼며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자신만의 산을 찾고 계신가요? 그것이 실제 산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찾았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요. 제가 한국의 산에서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와 의미를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산에서 만나게 된다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음식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은 모두 친구니까요. 이 감동적인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